정욱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만성 비형간염입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겨 있고 사람하고 이제 침팬지 쪽에만 감염이 되고 간을 좋아해서 간 세포에만 이제 바이러스가 보통 침투하게 됩니다. 비형간염은 이제 유전자형이 8가지 A부터 H까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C형 유전자 타입이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형간염은 이제 비형간염 백신 나오기 전에 80년대 이전에는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태인데 예방 접종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고 최근 이제 통계에서는 한 3% 이내 2.5에서 3%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환자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감염되는가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나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접촉이라든지 수혈이나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처럼 피가 날 수 있는 도구는 이제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비형간염이 있는 경우는 출산 시 이렇게 자녀한테도 옮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산전 검사를 다 하고 어머니가 이제 비형간염이 있는 경우는 이제 필요 시에는 이제 백신 접종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예방 접종도 하고 감염을 이제 많이 낮출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또 물려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자라나면서 괜찮아지는지 나빠지지 않는지 추적이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형간염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일단은 언제 걸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이제 면역력이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95%에서는 이제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90% 정도는 만성 간염으로 이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간염화, 간암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어릴 시기에 걸린 이제 사람들이 예후가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걸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지표들인데 처음에는 면역 간용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몸 안에 보유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간 수치는 정상인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제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비형간염을 물려받아서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사람 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간이 나빠지냐면 나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간이 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을 때는 비형간염이 이제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얘가 나쁜 놈이 아니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마음껏 자라나고 많이 있더라도 면역 반응이 없어서 간 수치도 정상이고 간에 이제 크게 데미지가 이제 생기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 얘는 원래 내 몸인지 알았는데 밖에서 들어온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면역세포 T 림프구가 이제 비형간염을 공격하다 보면 간이 손상이 돼서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싸우다 보니까 간 수치는 올라가서 이제 한번 염증이 생기지만 바이러스 양은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염증이 심하게 오랫동안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짧게 금방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 손상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미 간 손상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이제 간염화 생길 위험성이 높으니까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면역 체계로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게는 한 30대 정도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형간염이 있으면 다른 이제 자녀분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C형 유전자의 경우는 요 이제 면역 강인기가 길어서
자녀한테도 옮겨갈 경우는 다른 유전 전형보다 좀 높다고 되어 있고, 또 한참 이제 좀 잠잠해졌다가 점점 좋아져서 자기 면역력으로 이제 비형 간염 항체가 생기고 항원은 없어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다시 한번 이제 또 바이러스가 증가하면서 2차적으로 또 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또 오는데, 결국에 이제 치료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결국엔 이제 면역반이 일어나서 간 손상이 일어날 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를 시작하면 간 손상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간암경화나 간암을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시기가 오는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나빠지지 않는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하고 간 청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잘 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를 한 번 해서 이게 어떤 상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가 한 번 앓고 지나가서 비활동성인 이제 형태가 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게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한 번 검사함으로 상태를 추정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소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게는 이제 1년에 한 0.5% 이내 확률 정도로까지 생길 수 있는데, 0.1에서 한 0.5%니까 한 1000명 중에 한 명에서 한 5명 정도가 비형 간염이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먹지 않아도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면이 이제 아주 좋기는 한데, 바이러스의 DNA 정보가 완전히 없애는 그런 치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재발을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 추적을 불가하면 안 되고, 그래도 계속 이제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분들도 임상적으로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DNA 수치는 좀 높고, ALT 수치는 좀 낮고, 반대로 이건 좀 낮고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운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검사만으로 상태를 결정하면 안 되고,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앓고 나면 비형 간염 어떻게 되는가?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적해 보면 간 경화로 될 확률이 한 23% 정도가 있고, 간암은 이제 5년에 한 3% 정도씩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치료하는 거는 간염병증, 간암을 예방하려고 치료하는 거고, 간암이 잘 생기는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은 경우, 특히 이제 40세 넘어가면 잘 생긴다고 되고, 지속적으로 간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인 경우 여성보다 좀 더 잘 생기고, C형 간염이나 D형 간염, 에이즈처럼 다른 간염이 있을 때도 더 잘 생기고, 가족력이 있거나 간경화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간암이 잘 생기고, 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간 손상이 많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간이 손상됐던 게 회복되는 상태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났다가 아니면 생증이가 나는 것처럼 간의 섬유화, 염증이 반복되다면 섬유화되면서 간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치료를 해야 그런 바이러스도 억제하고 간 수치도 정상화가 되고 사망률이나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 아직까지는 더 좋은 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항원이 완전히 소실되고 이제 치료 중단해볼 수 있는 컨디션이 됐다고 이제 의료진이 판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약은 평생 계속 잘 먹고 추적해야 된다고 일단 환자분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형 간염은 이제 S항원 표면 항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고, 치료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은 지금 간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손상받은 상태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이 깨끗한 상태고 간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간 경화가 있는지 없는 상태인지,
간염하고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간암이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결국에는 아까 이제 면역 반응 처음 하고 중간에 이제 면역 반응 한번 지나고 나서 잠잠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적 검사하면서 지켜보고, 면역 활동기하고 이미 간염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치료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기형 간염은 평생 안고 가야 될 질환이고, 한 번 검사로 상태를 추정하면 되고, 환자분들한테도 또 정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하고 간 첨가보면 약을 먹고 있든 먹지 않고 있든 추적 검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시기를 놓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소변증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진하고 나면 이제 간혹 진료는 보지 않고 간암 검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간암 검진은 사실 간 수치하고 알파페토프로틴하고 간 초음파 검사 이렇게만 해주는 거나 DNA라든지 이항원이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 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 그거 갖고 알 수가 없는 건데, 환자들은 간암 검진을 했다 하면은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또 괜찮다고 생각해서 병원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소화기내과 진료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를 해보면 제 생각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